러브스토리의 주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싸우다가 꼭 정들기 바라고 두 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러브스토리가 흐르는 가운데 흐른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나경원 의원님이 먼저 뭔가 유리한 이슈가 있으면 아니 뭐 유리한 이슈가 아니라 저희 이제 러브스토리 나오길래 저희 막 웃었는데요. 어제도 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결국은 늦게까지 저희 12시 넘어서까지 있다가 이제 뭐 끝나게 됐는데요. 불발됐죠. 네, 어제 이제 선거법 문제가 마지막의 문제인데 제가 헌정특위 소속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원칙에 따르면 지금 인구 증감에 따른 원칙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4석 늘려줘야 됩니다. 이게 통합되고 신설되고 해서. 그러니까 광역의원 수를 시도의원 수가 전체 대한민국에 4석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인구비로 따지면. 예, 인구와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 늘어난 것을 해서 기본 정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시도별 의원 수가 그거보다 적다, 그러니까 더 많다 하면 기존의 시도 의원 수는 인정해 주는 기본 정수보다 기존 의원 수가 많을 경우를 고려해도 최대 17석을 늘려주면 되는데요. 어제 느닷없이 낮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이 모든 쟁점 법안들, 뭐 쟁점 사안들이 전부 다 이제 원내대표들이 다 들고 가고 흥정하잖아요. 선거구 획정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그래갖고 갑자기 27석으로 늘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표에 게리맨더링 얘기 하시는 거구나, 이게. 뭐 게리맨더링 이상이죠. 그래서 표의 등가성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들만 어제 특별히 관심 있는 사안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이제 시도의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래요? 정말 어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뭐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일단 어제 헌정특위에서는 통과를 시켜놨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내일부터 등록. 어제 선거구 획정 문제로 크게 여야 간에 논쟁이 있었군요. 네, 이게 정말 갑질 아니겠어요. 오늘 예비선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선거구를 획정해주지 않으니까 지방의회 출마할 분들이 예비 등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평소에 좀 그 국회 보이콧하지 마시고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 낮에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이게 나도 어제 의원회관에 잤어요. 어제 낮에 지도부에서 갑자기 27석으로 합의를 해왔는데 거기 보면요. 얼마나 웃기게 합의가 돼 있냐면 인천의 경우에요. 같은 53만 구가 2개 있고 51만 구가 하나 있는데 53만 구 2개인 남동구하고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의원이 6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51만인 서구는 4명이에요. 2만 차이에 2명의 광역의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도대체 표의 등가성에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익 불이익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 서구 늘려줘봤자 저 바른미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저희는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좀 미리미리 국회에서 좀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임위나 위원회에서 좀 원칙을 갖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무시되고 나영원님의 주장은 이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의원 수가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위위원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래서 좀 우리 국회가 김영철 왔다 간 사람 가지고 어제 긴급 현안 질의까지 한 거잖아요. 그런 정성을 반이라도 쏟았으면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요. 왜 이거 가지고 불필요한 국회를 공전시키고. 왜 이게 지금 저희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갑자기 이걸 이상하게 공격하시는데요. 네. 아니, 어제도 긴급 현안 질의하면서 제가 처음 질의를 했는데 좀 답답해서. 지금 지방의원 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비판이 국회의원들이 본인 수족인 지방의원 수 늘렸다 이런 비판 받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원칙 없이 저희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나 의원님은 그렇게 늘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을 뿐이다. 늘리는 것도 문제예요. 네. 그래서 뭐 원칙에 따르면 최소 4석 최대 17석 이상 늘어나면 안 되는데 27석 늘어났거든요. 송 의원님은 진작에 일 좀 잘하지 이런 이야기고요.
더 넘어와서 김영철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김영철이 왜 그렇게까지 자유한국당에 중요했습니까? 아, 저희가 왜 반대했느냐고요? 반대 정도가 아니라 최근 최대의 퍼포먼스를 하신 걸로 제가 최근 6개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결국 그 천안함 폭침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김영철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대남 정책국 부분이 북한 개편되면서 국방위원회 직속인 정찰 총국의 총국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김영철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결국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 노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우려가 큰 것이죠. 결국 김영철 방남은 국민 여론의 역풍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청와대가 뭐 폐막식 다음날 하루 종일 비어 있다 해서 청와대에 올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결국 청와대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폐막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신 거 보면요. 결국 김영철 방남은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문재인 정권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이것으로 국민 역풍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 태영호 공사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누구를 가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북 전문가들 누가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했을 때도 똑같이 했잖아요. 2014년 10월에 김영철이 군사회담에 나왔는데 군사회담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아니죠. 전쟁하는 상황에서도 전쟁을 중단하고 회담의 당사자하고요. 바라는 게 그다음에 우리가 손님으로 오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황병선은 연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던 사람 아닙니까? 회담의 당사자하고 그분은 아예 군복을 입고 왔어요. 2014년 10월. 황병선은 나중에 황병서 최영애는 아예 군복을 입고 왔잖아요. 황병선은. 그리고 김무성 대표 그때 그 만나신 그 사진을 어제 제가 올려봤는데 네, 너무 봤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고 계시던데. 황병선 이제 김정은이 들어온 후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황병서와 지금 최용이라는 사람은요. 현재 넘버 2입니다. 현재는 최현의 넘버 아들일 2죠. 뿐만 아니라 김정일, 김일성 3대 일어서 충성을 한 최핵심인데 이런 사람이 실제 결국 지시 국민 없이 여론 이게 역풍으로 인해서 김영철이 고발이 왔다 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깜깜이 방문했어요. 전혀 지금 목소리도 내놓지 못하고 아니, 사진 한 장 중요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그리고 중요한 나서 문제를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 미국과도 상의해서 결국은 왔다는 거 천안함 아닙니까? 폭침의 이낙연 총리 주범이 답변을 보면. 아니다를 넘어서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를 넘어서 마치 북한 소행마저도 이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결국 저는 이 정부가 원칙을 이번에 갖고 중요한 북한 게 그 문제를 같이 접근하지 따라왔던 않으면 안 된다는 최강일 거죠. 씨하고 저는 김영철을 앨리슨 대화에 후커안의 그 만남을 중계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잠깐만요. 오늘 사운드가 너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웬만하면 특별히 또 아니, 중요한 가보세요. 선거가 미국과의 대화 용이 있다는 걸 밝힌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대화 용의 그리고 우리가 대화가요. 내용이 최초로 다릅니다. 대통령께서도 비핵화 아니 문제를 언급을 송영길 했어요. 의원님 저기 북한이 비핵화 대화 얘기하는 거 같습니까? 자 미국이요 아니, 어제 대화를 마크네퍼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 잘 자, 들어보세요. 오늘은 너무 싸우는 대화의 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화의 미국도 의미가 북한에 대해서 다르다는 핵 선제 거예요.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같이 아니, 해줘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잘 같이 들어보세요.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그리고 잠깐만요. 자신이 핵 일단 보유국을 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대화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아니 문제. 그런 것도 북한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잠시만요. 아니겠어요? 만나서 왜 아무것도 이야기를 해야 발표하지 보통 안 말리는데 못합니까? 오늘은 정말 말리는. 왜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합니까? 유의미한 합의가 없거나 발표했잖아요. 아니면 발표하면 역풍날 것밖에 아니 없는 미국과 대화 합의가- 용이했다는 걸 발표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대화가 뭐가 다르냐면 제가 두 설명드릴게요. 분의 대화가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예. 북한은 쟁점이 자신을 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군축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은 미국은 비핵화 대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김영철 돌아간 다음에 어제 마크 네퍼 대리대사가 바로 기자간담회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김영철 비핵화라는 넘어갔나요? 원칙
김영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영철은 깜깜이 박람을 했고 그다음에 박람이다. 결국 김영철 박람의 결과는 저는 아까 김영철 박람 자체가 국민 여론의 역풍을 가져왔고 김영철 박람의 결과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역풍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 사회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대화가 지금 달라요. 이쪽은 핵국가를 인정하는 거에서 군축하자는 거고 이쪽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자는 거예요.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답변을 기회 주세요. 지금 전혀 다른 대화를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자, 짧게 요약하면 첫째 깜깜이 박람했다. 둘째 역풍이 국내외적으로 불게 되어 있다. 이런 인사의 박람은. 셋째 이쪽은 비핵화, 이쪽은 군축을 얘기하고 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무튼 전 국민들이 그날 영미를 외치면서 금메달을 정말 바라고 있을 때 왜 영철을 외치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우리 나경원 의원이 말씀한 대로 북한의 의도는 핵을 가능한 인정받고 핵 동결을 하면서 평화협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미국 역시 비핵화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중개해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정말 온 힘을 다한 노력으로 미국도 약간 양보를 했어요. 프리리미너리 토크를 하겠다. 즉 예비적 대화, 탐색적 대화를 하겠다는 것까지 끌어낸 겁니다. 이것은 성과고요. 북도 지난번에는 비핵화를 이야기만 하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풀자 그러다가 비핵화 문제까지 이번에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진지하게 경청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발전시켜갈 생각을 해야지. 아니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를 하는 거지 똑같은 입장이면 무슨 대화의 필요가 있습니까? 대화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목표를 것이고요. 중지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전쟁으로 가자는 것입니까? 이 한반도에 지금 서로 간에 부딪히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 대화, 남북 간의 대화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원칙이 전혀 다른데 문재인 정부가 운전대에 앉았다고 하면서 억지로 이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잘못 만들면 뭘 잘못 만들어요? 저는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결국 미국한테만 안심시킬 수 있는 비핵화 대화가 아니죠. 결국 핵 동결 수준에서 대화를 마무리했을 때 그 핵은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렇게 의도가 불거진다니까요. 아니 논의를 해가고 있잖아요. 철수에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이걸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비핵화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비핵화 문제는 남쪽과 대화할 주제도 아니라고 통미동남의 입장이었습니다. 북이 그동안.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고 같이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오죽 북한이 급하면 상의하겠습니까? 오죽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단추를 아니죠. 이러한 단추를 잘못 끼워갖고 결국은 이번에 평창올림픽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구멍 내다가 마지막에 김영철 박람 마식령 스키장에 간 게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이게 무슨 위반입니까? 항공기 띄우고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돈 준 게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다 상의돼서 왜 아니죠. 상의되다니요. 대북 제재 위반인데 이거 한번 익스큐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북의 행동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지. 일반 스포츠 외교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은 스포츠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아닙니까? 평창 패럴림픽에도 선수단 오는 거 환영합니다. 스포츠를 갖다가 정치회장으로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북한 선수단이 더 많이 오는 거 환영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쓸데없이 무슨 남북한 대표 선수 훈련도 아니고 가서 보내갖고 하늘 열고 만경봉호 원래 올 수 없는 달이 없는 데 오게 하고 우리 선수들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민간 항공기를 타고 오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송 의원님. 남북의 미사일이 날아간 상황을 항공기가 날아가면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감동과 감격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낭만적 민족주의로는요. 북한 핵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낭만적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미국은요, 낭만적 냉정하게 민족주의가 생각하면 아니라 미국은 대한민국 ICBM 헌법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본인들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에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핵의 인질은 남한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어떻게 낭만적 민족주의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낭만적 민족주의까지 하시고 한번 답변하시고 다음 주로 넘어가 주시죠. 남과 여 노래도까지 들으시나. 그래서 저희가 러브스토리를 튼 겁니다. 아니, 기본적으로는 사이좋게 서로 간에요. 지내라고요? 나경원 의원님. 사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3.1절 99주년인데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헌법이 정의, 인도,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단결도 좋습니까? 민족애가 있으면 북한 인권 이야기하십시오. 북한 인권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인권은 대한민국에서 인권파리는 맨날 민주당이 인권은 본인들 본인들 이 무슨 아젠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은 왜 얘기 안 합니까? 북한 인권법 통과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제가 외통위 시절에 위원장 시절에 통과했어요. 민주당이요 추천을 안 해요. 추천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계속 떠들면서 말할 기회가 얘기합니다. 아니라 제가 지금 민족의 얘기해서 너무 화가 그렇게 나서 말하신 하는 분이 말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는 인도적 지원도 반대하고 있습니까? 인도적 지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인도적 있어요. 지원 지금 실제로 무슨 상황이 말씀을요? 모든 걸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마십시오. 북한 인권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하면은 그렇게 지금- 오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도적 거의 다 지원 아니 아이들에게 우유도 주지 못하게 하고 아니 인도적 언제 지원도 반대했습니까? 반대하는- 인도적 지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장 의원님하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자, 아니 송 의원님 인도적 지원 저희 해줘야 지금 됩니다. 3만 탈북자들이 그런데 방치되고 있어요. 그렇게 인권을 북한 인권을 말하던 새누리당 북한 정권에서 인권 문제.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3만 그러니까 명의 탈북자 인권 탈북자들이. 문제 제대로 챙기자고요. 우리가 여야가 같이 해서. 자, 요건 제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예, 두 분이 근데 진짜로 화가 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러브스토리 3초 버전을 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 가지, 이제 지방선거로 넘어가니까요. 남북 문제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3.1운동 99주년인데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정통성을 한번 부정한 써볼까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데 지금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 역사학자의 논의가 있는 3.1운동으로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건국된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니 3.1운동 남북 대한민국 문제는 아니니까 임시정부가 예, 들어보겠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부가 수립됐죠. 건국됐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 롯데다운에 왜 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재헌헌법 아세요? 동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1919년하고 1948년 왜 이게 문제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결국 이 1919년부터 했을 때 북한의 정통성 문제,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사학자들의 아주 무슨 소리예요? 우리 3.1운동은 우리 분명한-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해서 만든 운동이고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됐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통성이 유지되고 북에 대해서 우월성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그리고 롯텐다고 이렇게 나와 지금- 있어요. 롯텐다고에 대한 네. 대한민국 재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정확히 있습니다. 건국절 논의는 또 해석에 다른 논란의 여지가 문제니까 없어요. 아니 지금 왜 건국절 논의를 가져오신지 3.1절이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건국절 아니, 논의 이 건국절 3.1운동의 건국절 논란은 99주년이니까. 다른 문제예요. 3.1절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하고 다른 문제예요. 지금 임시정부를 건국절 기념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48년을 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남한만의 총선으로 생긴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 정부가 1948년에 태어난 정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건국절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거는 마치 개변이고요. 임시정부는 이미 3.1운동으로 부인하는 건립돼서 것이라는 이 게 법통이 아니라는 여기 겁니다. 되면은 논란의 소지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3.1운동으로 이미 대한민국이 건립돼 버렸으면 북은 그야말로 국가를 부정하는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 훨씬 더 정통성이 알겠습니다. 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혀 그 부분에 저도 대해서 논의가 다르다는 말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두 분께 동시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연대는 이번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선거연대는 있을 수 있는가? 1분 남았거든요. 짧게. 뭐 결국 바른미래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이다.
한다면 반문연대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께서 선거연대는 절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선거가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대도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근데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정치를 할 때 양당의 세력에 대한 패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시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국민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의 연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일관되게 동등의 가치를 가지고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은 우리 힘으로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투명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진짜 화가 나셔가지고